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학부 졸업 후 현재 대학원생으로 재학 중인 박전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좌파도 우파도 아닌 특정 유튜버의 지지자도 아닌 한 명의 개인으로서 전남대 학생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부정선거의 수많은 의혹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우리나라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큰 위기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신다면 이를 피부로 생생히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저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들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서서히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침략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25일 있었던 마지막 탄핵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서히 끓는 소단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다. 설마 우리 대한민국이 망할까요?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맞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부정선거에 대한 이해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의 행사, 참정권을 헌법 제24조에서 선거권을 통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대선, 2020년 총선, 그리고 그 이전에도 대한민국의 선거에서는 빈번하게 부정선거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는 절대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부정선거는 국민의 참정권 침해이며 국민의 주권 찬탈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현재 온라인에서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사진과 영상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투표관리관의 도장에 뭉개진 채 찍힌 1단기 투표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중 지역구 투표지와 비례용지 두 가지 투표지가 겹쳐서 인쇄된 배춧잎 투표지, 한 번도 접힌 적이 없는 빳빳한 형상기억 종이, 투표지와 투표지가 본드로 붙어있는 투표지, 또 투표관리관에 도장이 없는 투표지도 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투표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이러한 투표지를 받고 다시 반납하시겠습니까? 아니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또 유권자와 투표자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파주을 선관위 명부에서는 144세를 나이를 가진 유권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전 투표자의 수와 당일 투표자의 수의 비율이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해서만 10% 이상 높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투표자 수가 많기에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확률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노원을 상계 10동에서는 22대 총선 당시 투표자 세를 직접 센 참관인에 의하면 투표소에 들어간 사람이 4,499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사전 투표자 수는 5,290명으로 무려 8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추가되었습니다. 또 부천시 신중동에서는 사전투표자 수가 너무 많이 측정되어서 4에서 5초 사이에 한 명 투표를 했다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듯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는 이미 여론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를 일부 오류 정도로 취급하며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대법원은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에 대해 2년이란 긴 세월 끝에 기각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일부 사람들은 이미 판결이 난 부정선거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를 앓을 필요가 없다, 부정선거는 실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결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지극히 선관위에게 편파적인 판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선관위가 선별하여 제공한 전체 투표지가 아닌 단 122명의 투표지를 가지고 전체 투표지가 정상이라고 판결을 했으며, 소위 형상기억 종이에 대해서는 종이가 접힌 흔적이 현미경으로 보여 확인 가능한다며 선관위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 그 어떤 종이가 현미경으로 그 흔적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대법원은 민경욱 측이 누가 어떻게 했는지 증명하지 못한다며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증명을 위해서는 선관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관위는 단 한 번도 부정선거와 관련된 수사를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이라는 명목으로 감사원, 검찰에 의한 수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부 행정과 관련된 문제에 제한되어 수사가 가능합니다. 즉 법적으로 선관위를 수사하여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선관위가 5년간 181회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앞서 말씀드린 모두 내부 행정과 관련된 수사였으며 오히려 이를 통해 1200건의 채용 비리가 밝혀졌습니다. 또 오늘 아침 나온 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2013년부터 879건의 규정 위반을 통해 선관위 고위직이나 중간 간부 본인들의 가족 채용증 따기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야말로 가족 같은 기관이 따로 없습니다. 수많은 채용 비리를 가진 범법 국가기관이 선거권을 전담하며 외부에서 검증조차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국민 주권에 대한 배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선관위 서버의 보안의 부실함 또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23년 국정원은 선관위 서버 점검 목적으로 가상 해킹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 유권자 현황과 사전투표자의 여부에 조작이 가능하다. 두 번째, 재외 국민 선거인 명부가 유출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개표 결과가 조작이 가능하다. 이때 국정원은 선관위에 보안평가 점수 31.5점을 주었으며 이는 국정원이 점검한 110개의 기관 중에 최하위 꼴등입니다. 반면 선관위의 자체 보안평가는 본인들을 100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의 서버는 외부망과 내부망이 구별되어 있지 않아서 외부에서 쉽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때 밝혀진 서버 비밀번호가 1, 2, 3, 4, 5였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지 않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속적으로 어떤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특수문자 섞고 영어 대소문자 섞고 숫자 섞어가면서 머리 아프게 비밀번호를 설정하는데 국가기관, 국민의 참정권을 주권을 보장해야 하는 선관위가 무려 1, 2, 3, 4, 5라는 비밀번호를 쓰고 있던 것입니다. 언제 누구로부터 해킹을 당하지도 못하는 상태로 우리는 투표를 해왔습니다. 이때 선관위는 이렇게 해명하였습니다. 선거 결과 조작은 내부 조력대 없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러분은 이 말에 신뢰가 가십니까? 자체평가 100점, 국정원평가 꼴찌! 저는 못 믿겠습니다. 이에 선관위에게 선관위 서버를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선관위는 서버 꺼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정선거는 더 이상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해외 여러 각국에서도 이에 대해서 아전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보안정보국은 2019년과 2021년 총선에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조직을 꾸려 선거를 개입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호주의 국가안보정보원 또한 중국이 자국의 친중 정치인을 심으려했던 정황을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진국이라 밝혀진 그 미국에서조차 2024년 대선 당시 미시건주에서 중국 국적 유학생이 사전투표를 불법적으로 시도하다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올해 취임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자국 내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보안이 취약한 전자투표기를 폐지하고 오히려 종이투표지를 전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선진국으로 알려진 수많은 나라들에서도 부정선거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 또한 부정선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부정선거를 수출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를 통해 매년 A웹이라는 선거 원조기구에 수십억 원대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A웹으로부터 수표용지를 개표하는 개표기가 포함된 전산장비를 수집한 회원국가들 총 이들에서 투표 부정 사례가 매우 다수 발생했습니다. 또한 A웹이 국제적 부정선거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회원국 중 실제로 자국 내 부정선거가 밝혀진 국가만 해도 푸에르토리코, 키르기스탄, 엘살바도르, 콩고, 가나 등이 있으며 회원국 110개 중 무려 60개 이상에서 자국 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예비선거에서 전자투표기와 관련된 수백 건의 투병 부정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심지어 가나에서는 사망자로 선고된 이들이 투표자로 선거의 명부에 포함된 일이 대거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들은 부정선거의 결과로 대부분 친중 성향의 정부가 조직되었습니다. A웹을 통해 만들어진 친중 성향의 정부, 그들의 배후가 중국 공산당임을 여러분은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사용된 투표기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수출한 대한민국의 모 회사는 중국의 화웨이로부터 수천억 원을 사실상 투자받아왔습니다. 회사 매수를 통한 중공의 명백한 정치 개입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를 수출한 국가로 낙인 찍혀서는 절대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정선거 문제를 먼저 검증하고 A웹이 국제사회에 끼친 악영향들 역시 조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 수사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부인하고 부패한 입법부와 그리고 사법부와 합심해 진실을 은폐,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 채택을 기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100만 명의 중국인, 70만 명의 조선족, 그리고 20만 명 이상의 기와 중국인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들 많은 이들이 중국 공산당의 명령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이들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리는 모 회사처럼 중국 공산당의 자본과 권력에 의한 넘어간 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점령하며 한계를 초월한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선관위와 같은 부패 조직을 이용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는 더 이상 여당과 야당의 싸움이 아닙니다. 양쪽 모두 연루된 이들이 있으며 이들의 목적은 바로 부정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친중을 넘어선 종중 성향의 정부를 세우는 것입니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아래 77년의 세월간 우리가 공산당으로부터 지켜왔던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빼앗고 그들은 이를 적과 통일, 공산화시키려 합니다. 맞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헌법 제1조 2항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바로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 바로 우리입니다. 더 이상 선관위와 같은 부정부패, 취업비리, 보안빵점인 사기기관들이 우리의 주권을 유린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들이 각각의 개인들이 계몽되어 깨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반국가 세력이 우리의 주권을 찬탈하지 못하도록 정치에 눈을 뜨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필요할 때는 적극 행동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정선거 하면 검증하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부정선거! 선관위를! 감사합니다.